자, 이제 두 번째 타입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기는 동일합니다. 전혀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는 fx를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확인했다면 두 번째 타입 보시면, 자, 똑같이 2차입니다. 2차로 나눴는데 그때 나머지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이는 앞서 첫 번째 타입은 서로 다른 두 개의 1차식으로 이루어진 인수, 그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였다면 지금은 완전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자, 똑같은 2차인데 너는 형태가 완전 제곱꼴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때 나머지는, 자, 2차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동일하게 직선이겠죠? 근데 너는 도대체 어떤 직선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와 이 개념은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를 영되게 하는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인데, 자, 너는 앞서서는 그냥 0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었다면 지금은 0되는 점이 서로 같은 두 점입니다. 즉 a, fa가 0되는 점인데 네가 서로 같은 두 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로 같은 두 점을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너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고등학교 2학년 현재 수투 과정에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투 과정에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게 접선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그냥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선생님 제가 mx 플러스 n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게 접선이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그대로 얘기하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나름 좀 선행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전혀 선행 안 돼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행이 전혀 안 된 그냥 순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문제를 물론 경우에 따라서 fx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 인수분해나 이런 걸 끌고 와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특수한 상황일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나머지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너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뭘 쓰느냐? 연조립제법을 씁니다. 자, 조립제법을 연달아 쭉 쓰면 됩니다. 그게 통상적인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그게 경우에 따라서 네가 내신 문제에서 완전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은, 자, 제곱을 주거나 세제곱 주거나 동일하게 조립제법을 쓰는데 제곱일 때는 연조립제법을 2번을 쓰는 거고 세제곱이면 3번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게 왜 연조립제법을 쓰는지 한 번만 선생님하고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조립제법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자, fx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누었습니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를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같이 선생님하고.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1차로 설정을 하니까, 자, 여기서 자, 1차니까 선생님 제가 잡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잡겠습니다.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안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아니면 수학책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보는 잘못된 거는 아닌데 와, 저게 왜 저렇게 할까? 저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하는 대표적인 어떤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뭐냐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게 대수식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뭔가 식을 얘기를 할 때 그 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겠죠.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분명히 뭔가 중심이라고 하는 걸 잡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식을 쓰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그 식의 중심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뭐냐? 관찰의 중심,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중심이라는 걸 꼭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식을 세워야 문제는 효율적으로 풀려지거든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 그냥 요건 좀 이따 우리가 쓸 테니까 요 밑에다가, 자,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2차식을 임의로 설정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2차식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았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잡는 방식이겠죠. 자, 이 일반적으로 잡는 이 방식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0을 중심으로 식을 세우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식을 세웁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을 줬는데 0과 관련된 정보들을 막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찾아야 되는 식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을 이런 거 줬습니다. 자, F1이 얼마야, 뭐 F'1이 얼마야, 예를 들자면 그 출제자가 계속 1하고 관련된 정보를 주는데 나는 이렇게 식을 세웠다. 출제자는 1을 보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0을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럼 당연히 이건 밸런스상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럴 때는 식을 세울 때 분명히 1을 중심으로 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0 중심이 1 중심으로 중심이 철저하게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럼 그건 수학적으로 뭐냐? 자, 0에서 하던 얘기를 옮겨라. 1로 옮겨라.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게 평행이동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를 만약에 중심을 뭐 n 중심으로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적는 겁니다. 너를. 뭐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죠? x 빼기 m의 제곱 b에 x 빼기 m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잡아주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잡으면 이 식하고 이 식은 개수면에서 엄연히 달라지니까 이 개수의 변화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0 중심에 있던 놈을 빠르게 뭔가 중심을 바꿔라. 문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라. 자, 이럴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식을 잡을 때, 처음 잡을 때, 자, 뭐를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지는 학생들이 고민하고 설정하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수학을 우리가 다루는 기본 자세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 봐봐. 자, 이런 중심들을 막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라. 그때 바뀌는 개수 너는 누구니?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게 연조립제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조립제법을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 의미가 자유로운 중심의 이동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런 연조립제법이 이럴 때 한 번 쓰이는 거고 그 연조립제법이 두 번째 쓰이는 게 뭐냐? 거듭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찾을 때 쓰입니다. 이게 연조립제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우리 시험 내에서 출제되는 딱 두 가지 포인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듭제곱으로 나눴을 때 연조립제법 쓰라. 중심을 자유롭게 바꾸고 싶을 때 연조립제법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중심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 지금 출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A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중심은 A입니다. 그럼 너 나머지를 설정할 때 A 중심으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라고 잡겠죠. 잡는데 중심을 A라고 설정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M, X 빼기 A 더하기 N이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렇게 잡아서 찾아야 되는 대상은 너도 구하시고 너도 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항등식은 유효하게 작용이 되는 거니까 미정계수 너를 구합시다. 그럼 뭐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선생님 그냥 A 있고 A 있으니까 A 넣으면 너는 바로 나오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를 연조립제법 입장에서 논의를 하는 거라서 그냥 쭉 가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x 빼기 a 보이시죠? 자, 너를 읽어내시고 그럼 남는에 적어보면 x 빼기 a의 qx하고 나올 거고 자, 여기에 m이 묶여서 갈 거고 바깥으로 n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1차적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데 보시면 fx는 다항식이고 자, 다항식 fx를 너는 1차입니다. 1차로 나누었습니다. 자, 1차로 나눴을 때 나는 나머지만 관심 있어요. 그게 나머지 정리인데 여기서는 나머지도 구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목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m이 같이 딸려 들어갔으니까. 그럼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해야 되는 상황 그때 쓰는 게 뭐냐? 조립제법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죠?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죠. 1차적으로. 뭐 개수들을 잡아서 fx의 개수가 쭉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쭉 fx 개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수를 가지고 1차적으로 너의 중심이 a니까 a를 가지고 일단 조립제법을 한번 쭉 쓰시면은 여기에 몫이 노출이 돼서 나오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머지가 읽혀지는데 그 나머지가 바로 n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몫의 개수가 너하고 동일한 놈이 될 텐데 이 안에 있는 목 파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목 파트도 너 1차식 그럼 이 몫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네가 몫이고 네가 나머지니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m을 구하려면은 그대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너 새로운 몫이 하나 나올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나머지 m이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m이 이렇게 읽혀져서 다이렉트로 n과 m이 역방향으로 읽혀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연조립제법 구조입니다. 만약에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 네가 세제곱으로 나눴다고 치면 더 나오겠죠? 한 번 더? 한 번 더 쭉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2차 이하의 식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친구들은 연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자, 거듭제곱. 제곱으로 나눴으면 2번을 쓰시는 거고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3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좀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현재. 자, 그 친구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이미 접선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접선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나머지를 다이렉트로 쓰면 됩니다. RX가 누구예요? 자, 그럼 그 친구들은 너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니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이고 너를 지나고 있고 A, FA를 지나고 있고 해서 다이렉트로 요게 나머지입니다라고 그냥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자 학교 시험에서 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었는데 얘가 서술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나름 좀 선행을 했습니다. 혹시 자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요거는 그냥 기록을 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뭐 미분은 여기서 쓰이는 미분은 그렇게 복잡한 미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쓰셔도 실전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요 얘기는 선생님이 영상 말미에 잠깐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 시간 여유가 되면 이건 오래 걸린 얘기가 아니라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거든요? 자, 영국에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거든요. 테일러가 뭔가 이렇게 좀 아쉽게 46살의 요절한 수학자인데 되게 영국에서 뭐 케임브리지에서 되게 유명했던 수학자이면서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 되게 유명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뉴턴이 미분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라이프니츠가 독일에서 미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발표한 시기가 아주 공교롭게 거의 중첩됩니다. 그런데 이 미분이 너무나 혁신적인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자존심, 독일의 자존심, 자
우리가 먼저 미분을 만들었어. 이런 논쟁이 붙어서 자, 이게 캠브리지에서 자, 그럼 뭐 뉴턴이 먼저니 라이프니츠가 먼저니 이걸 심사를 해줘 했을 때 그 심사를 담당했던 수학자가 바로 테일러라고 하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절했나? 46세 죽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 테일러가 만든 테일러 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급수는 무한합인데 여기서는 그 급수의 일부분을 채택해서 다항식을 만든 거라서 자, 급수 대신에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테일러 다항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대학교 과정이기는 하지만 물밑에서 계속 쓰이거든요, 사실은. 뭐 심지어 미적분 가면 테일러 급수에서 이게 A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을 제로로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맥클로린 급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 맥클로린 급수가 나중에 초월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 근사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는데 그때 물밑에 나오는 수학적인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한번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으로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자, 서술형입니다. 그건 조립제법 쓰십시오. 2차면 2번 쓰십시오. 3차가 나오면 3번 쓰십시오. 자, 그런데 서술형이 아닙니다. 나는 살짝 요 정도는 좀 뭔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쓰십시오. 그냥. 이건 한 줄에 끝나는 얘기니까. 얘는 그래도 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습은요. 접선입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요 부분에 대한 걸 살짝 그림으로 한번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살짝 한번 도식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fx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런데 그냥 a가 어딘가에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냥 a, fa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나머지는 누굽니까? 자, a, fa에서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근처에 있는 요 점에서 이 곡선과 가장 근접한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게 접선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자, 접선은 그래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너가 바로 나머지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테마인데 여기서 살짝 선생님이 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영상에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fx가 있습니다. gx가 있습니다. 똑같은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수능 쪽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당장 나올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시면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gx가 있습니다. 자, 너를 나누었습니다. 뭐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뭐 이야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다음 얘기는 예상이 될 겁니다. 나머지가 뭐 할까요? 같습니다. 자, 나머지가 같습니다. 그때 이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며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를 꼭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도식 갈게요. 대충 뭐 윤곽은 보이시잖아요. 그죠? 뭐 fx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가 fx. 자, 여기에 a가 하나 있다고 할까요, 그냥? 그러면 먼저 fx 입장에서는 완전 제곱으로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요 점에서 누구를 한번 그어 봅시다. 접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요게 나머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다항식 gx가 동일한 나머지를 가진다. 그러면 당연히 gx가 너를 똑같이 공유를 하란 뜻이니까 그럼 곡선이 뭐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찾은 나머지는 너한테도 접선이면서
너한테도 접선, 이런 걸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고 주시면 결국 이 이야기는 공통접선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이 공통접선 이야기가 수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서 이 표현을 준다라는 게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평가원에서 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머지, 다항식을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이 표현을 뭔가 평가원에서 들고 와서 채택해서 이걸로 뭔가 문제화를 시킨다,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얘기고, 나중에 이제 타입 3으로 넘어가면, 그럼 이걸 수능 문제로 만들면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지금 떠올리시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떠올리는 그림은 요 두 번째 다음인 세 번째 타입입니다. 사실은. 자, 이거는 너무나 쉽게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 수능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 공통접선 문제가 나오시면 둘은 함수값을 공유를 하셔야 되니까, 그죠? A에서 함수값 같아야 되고, 접선을 공유하니까 A에서의 미분계수도 같아야 되고, 자, 요렇게 아마 연결을 지어서 가야 되지 않냐. 자, 나머지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수능에서 나올 표현이. 그래서 나머지, 다항함수를 나머지로 뭔가 엮여서 그 다항함수를 해석을 하십시오라는 게 수능에서 나올 포인트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혹시라도 나중에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수능 볼 때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럼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날 수학시험을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두 번째 타입인데, 그러면 요 두 번째 타입하고 관련돼서 선생님하고 한 두 문제 정도만 한번 가볍게 연습을 한번 하고 요 두 번째 타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옆에 두 문제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선생님이 요 두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x 5제곱 빼기 1을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2차. 이걸 그냥 rx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p-q 플러스 r의 값을 구합시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rx를 다 찾아도 되는데, rx 어차피 2차 다항식이잖아요. 근데 찾고자 하는 구조를 봤더니, 야, 너라고 하는 놈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네가 곧장 나오니까 r-1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네, 그죠,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항식을 거듭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요 문제는 지금 몇 제곱으로 나눴습니까? 세제곱으로 나누었네요. 그죠? 그때 우리가 써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연조립제법을 쓰십시오. 세제곱이니까 몇 번 쓰십시오? 3번을 쓰십시오. 물론 요 문제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지는 다항식의 구조가 약간 뭔가 특수하게 뭔가 형태가 주어지면 연조립제법 횟수를 좀 줄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수분해를 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왜냐? 자, 어차피 이 항등식 입장에서 좌변에다가 x자리에 1을 투입하면 너도 날아가고 너도 쭉 날아가니까 상수항이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상수항이 제로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제로를 날리시고 쭉쭉쭉 가시면 훨씬 좀 수월하게 이야기가 가겠죠. 상수항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의가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우리가 싹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뭐 날라가고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시고 세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연조립제법 씁시다. 몇 번을 씁시다? 3번을 씁시다. 그대로 연습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볼게요. 자, 5차항 개수가 1,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만 마이너스 1. 자, 중심이 되는 n은 x 이퀄 1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설정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중심을 연습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나머지를 세팅해서 그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세요라고 했다면 우리는 세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심 1에 대한 2차식이니까 너를 뭐 다음과 같이 돌아 x 빼기 1의 제곱 b에 x 빼기 1 더하기 c라고 설정해서 찾고자 하는 나머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야 여기에 왜 연조립제법이 들어오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그냥 PQR로 지정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쓸 때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찾고자 하는 이 나머지가 너의 형태가 아니라 너의 형태라는 걸 인지하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x 빼기 1이 쭉 묶여서 가고 뭐 그런 얘기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PQR이 아니라 CBA를 찾는 겁니다. PQR이 아니라. 자, 그러면 1 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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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입니다. 자, 요 값이 나머지, 그게 C겠죠, 사실은. 여기서. C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B를 구하려면 또 갑니다. 1 가지고. 자, 내려가시면 너는 1, 1, 2, 2, 3, 3, 4, 4, 5가 되겠죠. 요게 B 값이 될 거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그냥. 자, 1, 1 내려가시고 곱하시면 너는 1, 3, 3, 6, 6, 10. 네가 최종적으로 A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요 하고 쓰시면 다음 같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10 x 빼기 1의 제곱 5 x 빼기 1 요렇게 나머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문제로 왔을 때는 그죠? p 빼기 q 빼기 r을 구하십시다 라고 주면 이렇게 해놓고 x 자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 자, 이런 뜻이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요 얘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fx를 x5제곱 빼기 1이라고 설정을 하시고, 자, 요때 찾아야 되는 나머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세팅이 됩니다. 테일러 당식에 의해서. 그래서 테일러 당식을 선생님이 한 번만 쓸게요, 그냥. 자, 너는 어차피 2차 테일러 당식이니까 스타트가 2팩분의 f2' 중심이 1이니까 1, x 빼기 1의 제곱 f'1, x 빼기 1 F1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각각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F1은 그냥 0입니다. 그냥. 자, 미분 아는 친구들 한번 조금만 따라 볼게요. 자, F'1 그러면 너 다항함수를 미분하세요. 프라임 x는 자, 여기서 잠깐만 쓰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xn제곱 미분하면 너는 미분 공식이 n 나가시고 차수가 한 차수 떨어지시고 요게 미분 공식입니다. 이걸 참조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5제곱 미분하면 너는 누굽니까? 5x 4제곱입니다. 상수는 0제곱, x 0제곱이라고 인지하니까 걔는 미분하면은 0입니다. 해서 자, 요렇게 구해서 1을 투입하시면은 네가 f'1입니다. 해서 요 값은 너 요렇게 되는 거고, 앞쪽은 2'은 두 번 미분하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너는 나가서 20x가 될 거고 2' 1이니까 x 자리에 1을 투입하시면 너는 값이 20이 되는데 얘는 그 앞에다가 나누기 2 팩토리얼 나왔으니까 너는 10, 너는 5 이렇게 해서 동일한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테일러 당식.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던 거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쭉 찾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라벨에. 블랙라벨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블랙라벨은 아무래도 이걸 대수적으로 쭉 풀어나가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풀이가 좀 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다음과 같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fx 빼기 1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줬고, 두 번째는 fx 더하기 1이 너로 나누었더니 너 또한 나머지가 제로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앞에 있는 너는 fx 빼기 1입니다. 두 번째 있는 너는 fx 더하기 1입니다. 다릅니다. 그죠? 둘이 다르네요. 그죠? 너하고 너하고 다르네요. 그죠? 어쨌든 뭐 큰 차이가 없더라도 다른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fx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뭐 그냥 이런 어떤 통상적인 상황이면 찾아야 되는 게 fx예요. 근데 위에는 fx 빼기 1이고 밑에는 fx 더하기 1이고. 근데 fx를 찾아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뭔가 자꾸 공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자,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를 같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빼기를 넘기십시오. 더하기를 넘기십시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넘겨서 관찰하는 게 용이할 겁니다. 여기 지우고 요 옆에다가 한번 쓰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식을. 뭐 나중에 익숙하면 식도 안 쓰게 되겠죠. 자, 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자, 첫 번째 요 관계식에 대해서 넘겨서 쓸게요. fx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었고 넘어갔습니다. 나머지가 1입니다라고. 자, 동일한 패턴으로 밑에 식도 fx는 쓸게요.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습니다. 너는 q2x야. 넘어갔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넘기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할 겁니다. 찾아야 되는 대상이 어차피 주인공이 fx인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찾고자 하는 3차 다항식 f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너를 완전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네가 나왔고, 그러면 너는, 그죠? 우리가 논의했던 그 얘기잖아요. 그죠? fx를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완전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f1에서의 접선을 그어봤더니 그 접선이 y equal 1입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죠? 접선은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너로 나눴을 때 너니까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얘기네. 그죠? 3차 함수 3차 다항식이. 자, 그림 갈게요. 자, 이 상황이. 자, 여기에 y equal 1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자, 네가 1, f1에서 이런 데 1이 있다고 할게요. 1, f1에서 접해야 됩니다. 너한테. 요게 첫 번째 얘기. 접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 이런 데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근데 너는 접선이 네가 아니라 y equal 마이너스 1입니다. y equal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요런 데겠네. 그죠? 요런 데서 접하시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러면 너 접하고 3차식을 그냥 편하게 곡선으로 그리시면 뭐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질문은 f2의 값을 구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약간 뭔가 선행을 한 친구들은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지금은 시건강의상 선생님이 약간 그 선행을 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의 특징이 있거든요. 다항함수 특징인데 상수함수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에 네가 만나는 모습은 접하니까 이걸 우리가 근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근이 2개짜리 중근 그냥 지금 선생님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그냥 자 너는 근이 2개짜리라고 보는 거고 여기 만나는 교점은 근이 1개짜리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항함수라고 하는 놈이 자 너는 근 2개야 너는 근 1개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휘어지는 정도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지극히 당연히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의 휘어짐이 요런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자 요런 애들의 위치가 어딘가요? 라고 했을 때 근 2개짜리와 근 1개짜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요 사이에 비율이 2대1로 정해집니다. 이게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근이 3개짜리야 2개짜리야 그러면 3대2 이런 식으로 비율이 세팅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자 2개짜리 1개짜리야 너 2대1이야 그럼 보십시오. 자 비율이 2대1입니다. 이 간격이. 근데 너 마이너스 1이래 너 1이래 실제 너 길이가 2네요. 그럼 너 실제 길이가 1이니까 에헤이 여기가 x좌표가 얼마입니까? 네가 2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F2를 물었잖아요. 그죠? 에헤이 F2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블랙라벨에 있던 문제인데 조금 선행을 한 친구들, 좀 익숙한 친구들은 조금 나름 뭔가 웃으면서 좀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타입인 거듭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서술형입니다. 연조립제법 쓰십시오. 자 제곱으로 나누면 2번, 세제곱으로 나누면 3번 쓰시고 자 서술형이 아닌 친구들 테일러 다항식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아직 마지막 타입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